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어떤 사안이든지 다수결로 정하면 민주적인 최선의 결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만 믿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이 다수결로 결정되어서 모두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요. 아마도 일부 국민은 자신의 종교와 배치될 경우에 신앙 양심상 승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화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해서 민주의 공화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공화주의는 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권력의 편중을 막는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 형태로 국가 체제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모두 주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분립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건데요. 이를테면 입법부의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지만 판사는 국민들이 뽑지 않죠. 그래서 간혹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 가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판사들을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사람을 함부로 감히 판단하느냐고요. 그러나 사법부의 권력을 투표로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는 법의 지배를 받는 권력이기 때문이죠.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해야지 여론이나 다수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법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다수결로 3이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됩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로 불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혹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불교를 국교로 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아마도 타 종교 신자들이 당장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된 입법부에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 법이라도 사법부에서는 거부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국민주권이라는 다수결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라도 반드시 이런 법치라는 공화적 가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권력 분립이 없이 다수결로만 모든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인민재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다수결이란 주권재민 사상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만으로는 권력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다수결이 아닌 법의 지배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적 가치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법 조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 혹은 상식 또 어떤 공통의 이념이나 가치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해 당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500년간의 그 전통과 관습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제동을 걸었는 거죠. 바로 이처럼 선출 권력이 자행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는 것은
전통이나 관습 혹은 이 공공의 가치, 상식 이런 것도 한몫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하자면 상식에 어긋나는 다수결은 제동이 걸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차처럼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제도는 어떤 규범이나 가치 혹은 상식 개념도 포함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 축적된 지혜 혹은 지식 같은 그런 보수적 가치와 매우 연관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다수결의 지배뿐만 아니라 이런 축적된 규범적 질서의 지배도 받아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규범적 질서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공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소위 미국 예외주의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타 국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가치가 이 공화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미국 우월주의라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월성을 과시하는 의미의 그 예외주의가 아니라 이 청교도적 신앙 양심주의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외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인권과 자유는 하나님이 부여한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억압받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상이죠. 바로 이 미국의 예외주의 때문에 오늘날까지 미국은 마치 세계 경찰이라도 되는 듯이 각국의 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야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천부인권이란 신앙 양심의 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를테면 미국은 세계의 그 온갖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국가들에 종종 압력을 넣곤 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경제적 이권 때문이라거나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려는 야망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물론 따지고 보면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건국 때부터 취한 미국 예외주의, 곧 신앙적 신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 미국 예외주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의 건국에는 1775년 4월 19일의 혁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신대륙의 식민지 거주민들을 손쉽게 지배하기 위해서 거주민은 모든 총기를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 반납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혁명이 미국의 4.19 혁명이었죠. 그로부터 14개월 후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신대륙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권을 발동한 결과로 탄생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국 시기부터 민병대 활동이 사회의 치안 유지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이후에도 개개인의 총기 보유가 허용되고 보장되는 제2수정헌법이 제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지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에게도 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다수결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만으로는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 또 신앙의 자유, 혹은 재산권이나 신체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화주의적 가치로서의 그 개인의 저항권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총기 소지 허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와 전통이 없는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공화주의적 가치로서 헌법을 제정할 때 독특하게 총기 소지를 합법화함으로써 개인의 저항권을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기 소지 합법화 때문에 독재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은 국민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니까요. 사실 총기 규제는 국민 저항권을 말살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12년 터키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총을 반납하도록 했는데요. 그 후 1915년부터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살육했습니다. 이 나치 정부도 1936년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서 총을 몰수했죠. 그리고 그 후 5년이 못 되어서 유대인 학살을 감행했고요. 또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은 중국 사람들에게서 총을 반납하라 하고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최소 2천만 명이 중국 통일 후에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건국 정신 자체가 천부 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인권이란 기독교적인 그 공통의 선한 가치를 기준으로 입헌된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 소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려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기 소유가 자유를 수호하는 방패가 된 셈이죠. 혹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총기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총기 규제 법안을 거부하도록 광범위하게 로비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총기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이 총기 소지 때문에 해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부분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성향이 오히려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도 좀 아이러니하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총기 소지를 옹호하고 또 집안에 대부분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총기 소지를 반대하고 평화를 주창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폭력과 소요 또 총기 사고 같은 비평화적 행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총기 소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인보다 이 총기 소지로 인해서 지켜지는 보이지 않는 정의와 준법 가치는 훨씬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총기 소지는 국가의 치안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효과를 유발하니까요. 말하자면 총기 금지로 인해서 치러야 할 엄청난 치안 유지 비용을 미국 사회는 총기 소지 때문에 그만큼 절감하고 있는 셈인데요. 혹자는 미국 같은 다양한 성향의 다민족 국가에서 만약 총기를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암암리에 거래하는 총기 밀거래는 물론이고 이 총기 이외의 도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살상 건수는 총기 소지 때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왕정을 무너뜨리는 두 축으로 세워진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상식이라는 공화주의는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된 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지만 대부분의 독재 국가는 공화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패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공화적 가치는 전무한 체제가 되어버렸죠. 지금 대한민국도 점점 공화주의가 약화되고 민주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 정책의 본질적인 가치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기보다는 이 여론조사부터 실시한다든지 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이나 과도한 홍보 전략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타락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북한식의 인민재판에 가까운 여론재판에 편승하는 국회의 그 입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점도 그런 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5.18 특별법이나 위안부 특별법 같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혹은 일제의 핍박에 피해를 입거나 항거한 운동 등과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성역화시켜 놓고 일체 딴소리하면 안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완전 북한의 그 계급투쟁 방식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역사적 평가로 미루어야 할 사안들을
법적으로 입막음하려는 것들인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헌법이 천명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결국 공화주의적 가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대 국가의 형성기에서 보면 이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천명한 천부인권이란 기독교적 신념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소중한 존재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유, 바로 그 자유인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선언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